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CU 리포트 9월 2주차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웰스기업연구소 정을 소장입니다. 9월 2주차 CU 리포트 두 가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9월 경기 전망 지수가 이제 또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는 기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요, 이제 초과배당 이제 증여세 절세 2020년이 마지막입니다는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기업 CEO님들께 전하는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의 전망적인 통계 데이터와 두 번째는 초과배당 증여 2020년 마지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9월 경기 전망 지수가 67.9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이는요,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 8월 달에 따른 건데요. 이때 나오는 이제 SBHI라는 지수를 따르게 됩니다. 이 SBHI 지수는요,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라고 해서 Small Business Health Index를 뜻하고요. 중소기업 경기 그 환경, 경제 환경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100 이상이면 호전, 100이면 보합,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인데 지금 평가된 지수가 60%대니까 네, 67.9%니까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체감하는 경기가 훨씬 더 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3개월 연속 지금 현재 반등세가 꺾였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추경을 통해서 했던 이 지원, 그 소비 지원을 했던 장려금도 이제 거의 약발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새로 좀 재발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이런 업종들이 추석 명절 특수에도 업황이 악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그 전산업을, 그러니까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산업과 비제조업 분야의 이 지수가 상당히 악화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제조업은 다소 회복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1위가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부진이었고요. 2위가 업체 간 과당 경쟁, 3위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겠죠. 그래서 그 중소기업 CEO님들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인원들을 끌고 가야 되나? 요즘 올라오는 글들 보면 6년 데리고 있었던 직원을 이제 보내면서 뭐 CEO도 마음이 아팠던 얘기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뭐 소비 장려 지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중소기업에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에 고정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좀 힘을 주는 이런 지원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출 해줘봤자 솔직히 기업의 신용도만 안 좋아지지.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다 대출로 들어가니까 결국 갚는 건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게 제 말이 들리진 않겠지만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업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법인의 잉여금도 충분히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은 손자녀가 있으신 우리 CEO님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시게 되면 할증과세라고 해서 세금을 30% 정도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초과배당을 하게 되면 이 할증과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을 증여하는 것과 1억을 초과배당하는 거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할아버지가 1억 원을 배당을 받아서 받게 되면 소득세 일단 15.4% 플러스 알파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증여를 하시게 되면 손자녀는 증여세가 무려 839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손자녀를 이제 주주로 만들어 놓고요. 할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1억을 손자녀에게 주시게 되면 손자녀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그리고 다른 재산이 없고 사전증여 재산이 없다라면 1,540만 원 소득세 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절세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건강보험까지는 말을 안 했는데 뭐 건강보험까지 감안을 하시게 되면
셈이 건보료까지 감안하시게 되면 손자녀의 절세폭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초과 배당을 하실 때 절세폭을 극대화하시려면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손자녀에게 초과 배당을 하시게 되면 그 절세폭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초과 배당 2020년이 증여세 절세 마지막입니다. 내년도 물론 초과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세 혜택이 없으니 올해 그 절세 혜택을 마지막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초과 배당 전문가랑 꼭 상담하셔야 됩니다. 일단 사전 증여를 지금 증여 주주가 아니라면 사전 증여를 2천만 원 정도 해야겠죠. 미성년 손자녀에겐. 그러면은 17억까지 연간 17억까지 초과 배당 하셔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사전 증여 내용과 되게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초과 배당하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초과 배당하시는 게 절세이익이 있다 보니까 이 배당 소득세를 내는 구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건 꼭 사전 증여에서 꼭 확인하셔서 이걸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20년 초과 배당 마지막 증여세 절세입니다. 이 절세를 혜택을 크게 하려면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시고 초과 배당을 하시게 되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 누리시는 효과는 꼭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준비한 CEO 리포트 9월 2주차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